자, 챔피언스리그 16강. 저희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첼시 경기를 라이브를 했는데 그 같은 시간대 라치오랑 바이언 경기가 있었죠. 오히려 재미는 이쪽이 좀 더 있지 않았을까? 이제 라치오 팬들은 굉장히 좀 괴로운 시간이었죠. 예. 죄송합니다. 예. 바이언을 상대하는 팀들이 괴로운 시간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많이 겪어보시지 않았나요? 많이 겪었죠. 네. 예, 뭐 저희는 다행히 8대1로 지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다른 팀한테 8대1로 졌죠. 예. 네. 어쨌거나 바이언은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오늘 새벽에 보면서 이제 미넨골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는 때려서 쓰러지면 확인 사살하고 그리고 묘 파가지고 또 때리는 거의 부건 참시. 그렇지 그런 팀이니까. 근데 이날 경기는 뭐 사실 4대1이면 이거는 엄청나게 큰 승리죠. 맞죠? 라치오 입장에서는 좀 아무래도 약간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스코어의 패배다. 이 뭐 조별리그도 아니고 네. 토너먼트 이제 1, 2차전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걸 뒤집는 것은 더군다나 상대가 바이언의 어떤 또 홈구장이다. 맞아요. 이러면 좀 패색이 짙죠. 일단은 최근에 좀 수비적으로 약간 불안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뭐 알라바도 폼이 좀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우측 풀백의 부상 문제. 네. 여기 들어오는 사르라든지. 예. 구나사르는 이제 조금 기량미달이다. 네. 그리고 질레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는 시선이 분명히 있었고. 근데 알라바 왜 이렇게 잘하나요 오늘 또? 예. 안 그래도 뒤에 저 플러스 알파를 언급이 있습니다. 알라바. 예. 일단 전반에만 3골을 넣었어요. 그렇죠. 사실상 여기서 이제 라치오는 완전히 동력을 잃어버렸고 레반도프스키의 정말 이른 시간의 득점 그리고 슈퍼 연건 무시알라 자말 무시알라의 추가골 그리고 사네의 세 번째 골 그리고 아츠르비의 자책골까지 묶어서 호아킨 코레아가 한 골을 만회한 라치오를 상대로 4대1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사네는 내가 사실 못했단 말이야 리그에서. 그리고 이날도 못했어요. 그래 솔직히. 근데 얘기하고 어쨌든 골을 넣네.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너 조심해. 제가 그래서 어제 얘기했잖아요. 적게 아니라고. 그래. 네. 나 오늘 아직 결과 보고 깜짝 놀랐단 말이야. 어제 전반에는 어떻게 잘 틀어막다가 후반에는 사실 뭐 이따가 또 이걸 가지고 다시 뭔가 컨텐츠를 찍진 않을 거예요. 경기가 막 따로 뽑아서 막 얘기할 만한 거리는 안 나와서. 근데 개인적으로는 전반에는 어떻게 잘 틀어막다가 후반에 좀 시메오네 감독이 약간 타이밍이 늦었어 다. 실점을 하고 뭔가 좀 다 늦고 조금 더 안 좋았던 선수를 일찍 교체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 뭐 코레아 같은 선수라거나 여하간에 네, 어쨌든 아틀레티코. 네. 자, 그래서 라치오가 1975년 그리고 2003년에 바르셀로나와 첼시를 상대로 각각 0대4로 대패한 경기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경기 이후에 세 번째로 UEFA 주간 홈경기에서 4골 이상을 실점하게 됐습니다. 더불어서 바이언은 최근 챔피언스리그 18경기 무패 17승 1무고요. 2009년 5월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25경기 무패를 기록한 적이 있어요. 이 기록 이후로 가장 긴 기록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이거에 어느 정도까지 다가갈지는 모르겠지만 뭐 타이 근처까지도 갈 수도 있고 근데 어떻게 보면 25경기가 되려면 챔피언스리그에서 지금 결승을 진출한다는 가정하에 2차전이 19, 8강 2, 4강 2, 결승이면 6경기잖아. 그러면 근처 가네. 24경기네. 네. 근데 우승을 해야 거기까지 가는 거지. 맞아요. 우승을 해야 이게 안 깨지는 그렇죠. 거고. 근데 아니면 이럴 수 있죠. 결승전에서 0대0 무승부가 나와가지고 또 이어간다거나. 승부차기 끝에 져도 이거는 사실 무승부로 기록이 되니까. 아니면 사실 토너먼트에서 지더라도 또 홈이나 원정에서 더 큰 점수차로 이겨서 올라가지만 기록은 깨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리뷰 포인트를 한 4가지 정도로 잡아봤는데 일단 라치오가 이날 제가 느끼기에는 너무 중앙으로 공격 루트를 고집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바이언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잠재적인 약점은 저는 측면에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질레가 나온 이 우측면, 이 우측 수비 내지는 우측 하프 스페이스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질레도 우측으로 아예 안 뛴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뭐 사실 전문 풀백은 아니니까 선적은 있다. 근데 또 잘하던데. 잘했어요. 이날 잘했어요. 질레가 순간적인 어떤 순발력은 아무래도 워낙에 덩치가 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속도 붙으면 되게 빨라. 그러니까 좀 덩치 큰 선수들의 그리고 피지컬 좋은 선수들의 약간 특성인 것 같은 게 민첩성 떨어지거든요. 근데 가속이 붙기 시작하면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피케도 키가 크잖아요. 그래. 피케도 딱 보고 야 피케 존나 느리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피케 생각보다 안 느려요. 그리고 또 성큼성큼 가는 것도 있거니와 맞아요. 생각해보면
그 단거리 육상 선수들 굉장히 피지컬이 좋습니다. 키 큰 선수들이 많아요. 우사인 볼트만 해도 크고 되게 근육질이잖아. 맞아요. 예. 근데 어쨌든 이날 물론 이제 쥘레가 우측으로 출전한 적은 있는데 합계에 가까운 모습이라고 보긴 힘들었었고, 근데 뭐 말씀드렸듯이 이날 잘했습니다. 잘했고 라치오가 좀 이상할 만큼 중앙 공략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리고 중앙에서 좀 좋은 기회가 있을 때도 뭔가 과감한 슈팅을 때리기보다는 한 번 더 좀 만들어 보려고 하는 이런 게 있다 보니까 골 기회가 찾아왔을 때도 번번이 사라지는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이에른 뮌헨이 굉장히 좀 효율적으로 압박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전방에서부터 라치오 빌드업을 방해하는 이 하이프레스를 시도를 했고, 이날 라치오가 공격적으로 나서면서 그나마 좀 괜찮았다고 할 수 있는 지역이 이 라짜리 있는 측면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라짜리가 아니었으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라치오 진짜 그냥 본인들 진영에서만 계속 플레이했을 수도 나오기가 있습니다. 어렵다. 네, 그러니까 압박이 굉장히 타이트했고 결과적으로도 바이에른 뮌헨이 기록한 4골 중에 2골이 압박에 의한 실책에서 나왔어요. 실책에서 나왔어. 네. 그게 좀 아쉬워. 그래서 이날 바이언의 그 XG 값이 인포골이라는 사이트를 참조해서 설치해보면 2.57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한 1.5골 정도는 이거는 기대하지 않았었던 득점이 나왔다라고 이제 XG 기준으로 보면 그렇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를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물론 4대1이라는 스코어가 엄청납니다. 그리고 바이언도 잘했어요. 근데 저는 라치오가 너무 못한 탓이 더 큰 것 같아요. 라치오가 이거 좀 자멸한 느낌. 그러니까 바이언이 효율적인 압박 그리고 선수들이 골 결정력이 다 좋았어요 이날. 그래서 승리를 챙기긴 했는데 일단 라치오 실책 2번 있었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득점이 나온 것도 있었고, 예전에 그러니까 지난 시즌의 윈헨을 보면 이 득점을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진짜 퍼펙트했습니다. 맞아요. 이건 진짜 뭐 일부 골에 한해서는 이건 진짜 예술적인 골이다라고 있었죠. 붙일 수 있는 골들이 있었는데 그건 저는 이날 경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상대 실책으로 인한 뭐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바이언이 압박을 잘해서 나온 거긴 그렇죠. 합니다만. 결과는 좀 그런 건데, 그러니까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좀 떨어진다 이런 느낌이었고, 확실히 토마스 밀러가 없으니까 그 만들어가는 중추 역할을 해줄 선수가 없는 것 같아요. 아쉽죠. 그러니까 레반도프스키가 좀 이른 시간에 선제골 터뜨리지 않았으면 되게 일찍 골이 나왔잖아요. 오히려 이 경기 양상이 조금 바뀔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 근데 뭐 바뀌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이후 과정도 너무 좋아서. 사네가 이날 골 넣으면서 최근 챔피언스리그 10경기에서 7개의 골과 3개의 도움을 기록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날 좀 골세탁 느낌이라고 봅니다. 잘하지 못했어요. 솔직히 이거 사네 훨씬 잘해야 됩니다 지금. 사네 더 잘해야죠. 그리고 사실 잘했던 걸 우리가 못 봤던 선수도 아니고. 진짜 맨시티 잘했으니까. 근데 최근에 리가 모습 보면 너무 아쉬운데 일단 골 넣으면 이런 걸로 또 반등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이 선수는 언급하고 가야 됩니다. 자말 무시알라. 얘 진짜 어려요. 2003년 2월 26일 17살입니다. 올 시즌 1라운드 샬케전에서 팀의 8번째 득점을 성공시키면서 이 분데스리가 데뷔골을 넣었고요. 우리나라 이게 좀 고등학생인가요? 2003년생이요? 좀 고3 나이가 고3 맞아요. 맞아요? 왜냐면 저랑 띠동갑인 친구들이 2002년생인데 거기에 이제 대학 그 들어갔나? 친구들이 딱 20살입니다. 그렇구나. 고3 나이에 무시알라가 알레티전에 이제 나왔었죠. 챔피언스리그 때. 그리고 라치오전에는 선발 출전해서 골까지 기록을 하면서 잉글랜드 국적 선수로는 챔피언스리그 최연소 득점자로 이름을 남기게 됐습니다. 17세 363일의 나이에요. 그러니까 무시알라 같은 경우는 이날 바이언이 보여준 제가 이게 좀 3가지 키워드를 꼽자면 압박, 속도, 포지셔닝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 3가지 포인트는 저도 해외 칼럼을 참조를 했습니다. 이 3가지를 모두 성공적으로 수행을 해냈고 추가적으로 언급하고 싶은 두 선수는 알라바와 질레. 알라바는 부진하다고 했는데 이날 되게 잘했고 질레는 이날 드리블 돌파를 4번 시도해서 4번 성공을 했는데 이게 경기 전체 뛴 선수들 중에 2위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줄레가 약간 좀 느리고 투박하다라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긴 했어요. 그거는 내가 봤을 때 외형적인 느낌도 한몫하는 것 같아요. 약간 전사같이 되게 이렇잖아요. 어쨌든 이날 줄레와 알라바가 더불어서 잘하면서, 알라바는 이게 또 이적설이 뜨니까 갑자기 또 잘하는 듯한 느낌이. 원래 기존에 보여줬던 능력만 보여주면 사실 이 선수는 이제 뭐 월클이라고 봐도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챔피언스리그 그러니까 뮌헨의 트래블이 또 주역이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선수는 레반도프스키인데 짧게 가겠습니다. 챔피언스리그 95번째 출전 경기에서 72번째 골. 그러면서 라울 곤살레스를 넘어섰습니다. 원조 챔피언스리그에서 하나 있었죠. 맞아요, 그쵸. 71골이었어요 라울이. 근데 이 기록을 레반도프스키가 깨트리면서 이 몸은 3위로 올라왔습니다. 난 어릴 때 이 기록은 안 깨지는 건 줄 알았어. 라울 보면서 내 기준에는 앙리가 골을 아무리 넣어도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건 안 되는구나. 근데 호날두랑 나올 줄 그러니까 몰랐죠. 호날두, 뭐 메시 이런 선수들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내가 못했으니까. 그리고 레반도프스키도 정말 뭐 옛날부터 잘한 선수지만 갑자기 폭발
폭발적으로 막 골을 많이 넣었으니까. 얘가 진짜 벤자민 버튼 같은 느낌이죠. 갈수록 뭔가 맞아요. 더 신체도 더 좋아지는 것 같고 그런. 자, 그래서 바이에른 뮌헨이 어쨌든 4골을 넣으면서 3골차 대승을 했습니다. 원정에서. 그래서 이제 기세가 좋기 때문에 지금 챔피언스리그 2연패하는 거 아니냐라는 시선도 분명히 있어요. 뭐 바이언 그리고 뭐 어쨌든 내일 경기를 봐야 되겠지만 레알 마드리드에 대한 어떤 기대, 바르셀로나는 쉽지 않아 저는 보이고 기대가 안 이번에 돼요. 또 파리 생제르맹 네. 경기를 보니까 파리가 리그랑 챔스가 좀 느낌이 달라서 저는 리그는 조금 버벅거리는 게 있더라고. 근데 저는 딱 세 팀 보거든요. 바이언, 파리, 맨시티. 맨시티도 봐야지. 근데 나는 아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맨시티는 또 내일 중계를 직접 하잖아요. 네, 저 또 예. 우승 이런 얘기 괜히 했다가 예, 갑자기 맨시티도 내가 봐요. MB한테 막 지고 이러면 예. 너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래. 지금. 예. 조심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당신이나 조심하세요. 나 뭐요? 알레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왜? 어쨌든 뭐야 그분이 이게 해주셔서 우리 영상을 찍게 됐지만 에르모스 롱페스님. 그래 에르모스 롱페스님이 해서 찍게 됐지만 어쨌든 그걸 추진한 건 수장인 형이기 때문에 형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아닌가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호 형이 더 못생겼대. 너 늙은 사람이